경기도의회 의정활동기구인 의정정책추진단이 부천을 찾았습니다. 오랜 민원과 지역의 수건 사업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항 소음 대책과 도민 생활권 보장 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 피해 현황 파악과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내년부터 오는 2032년까지 인천에 7개의 고속도로가 건설됩니다. 공사 규모도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 지방 분권의 현 주소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로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엔 지방 분권의 현 주소와 과제를 짚어볼 텐데요. 네, 먼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의 갈등 사례를 통해 지방 분권의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딜라이브 조성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서대문구의회 민주당 의원 2명에 대한 국내 연수비 유용 혐의가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서대문구청은 급히 연간 감사 계획을 수정해 의회를 종합감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근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서대문구 자체감사규칙 제3조였습니다. 또 감사원의 유권 해석도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관련 질의 응답에서는 지방자치기구의 장애 소속 자체감사기구가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이 났습니다. 의회 사무국은 감사의 회피나 기피의 대상의 기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분은 그랬지만 실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서대문구의회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서부선 특위에서 구청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자 구청이 맞대응한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종합감사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은 한 달 가까이 추경 예결위를 보이콧하며 맞섰습니다. 지방자치제를 전면 거부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인 거죠. 집행부가 지방의회를 감사함으로써 어떤 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런 발상한다는 것 자체가 그 민주주의, 지방자치에 대한 소용이 전혀 기본적 소용이 없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정쟁으로 인해 애꿎은 의회 사무국 직원들만 피해를 당했습니다. 의회 일을 하지만 구청 소속인 직원들은 구청과 의원 간 갈등 속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인사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으며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최근 구의회가 구청장 역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마포구가 반발하며 구의회에 파견한 인력 전부를 빼버린 것입니다. 총 10명 중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9명을 모두 구청으로 복귀시켰습니다. 사무국장 1명 빼고 9명을 다 데려갔는데 2명, 3명, 4명을 다 한 달 안에 다 데려간 거야. 구의회 파견 인력에 대한 인사권은 구청장이 갖고 있는 상태로 인력이 없는 구의회는 개점 휴업 상태에 놓였고 임시회조차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상 이제 파행으로 이르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행정이나 의회 차원에서도 주민들은 별로 안중에 없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쟁과 파행으로 물든 현실은 지방 분권을 한없이 멀게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지방 분권 정책의 하나로 지방의회에도 정책 지원권이 도입됐습니다.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SK브로드밴드 김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주선 서울 강서구의원, 정책 지원관이 도입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기초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입되기 전엔 사실상 혼자 조례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 능력 향상에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정책 지원관이 도입되면서
지원관들의 다양한 전문적 지식이 아무래도 의원들 전문성 강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광역의원인 김경 서울시 의원도 정책지원관 도움을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의정활동을 지원관과 함께 해결하고 있습니다. 공항 고도 제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6월 말에 아이카오에서 발표한 초안이 왔었고, 그래서 제가 그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담당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께 시정 질문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시간이 한 이틀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책지원관이 없었다면 제가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을 혼자 하기에는 버거웠을 겁니다. 현행법상 지방의회는 의원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습니다. 의원수가 23명인 서울 강서구 의회는 정책지원관 정원이 11명, 의원 112명의 서울시 의회는 정책지원관을 56명까지 채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회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의원 1명당 보좌관 2명, 선임비서관 2명 등 공식적으로 8명의 보좌 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2인 1명의 그 지원관 제도를 갖고는 지금 막대한 그런 예산 규모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 의정 활동하는데 전문성이 참 뒤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인 1 보좌관으로 해서 별정직으로 전환해서 업무를 좀 더욱더 의원하고 매칭이 돼서 더 보좌 인력으로 좀 지원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당수 정책 지원관도 정원을 늘리는 데 동의합니다. 법을 바꿔야 하는데 발의된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이고 그만큼 책임도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간 논란을 빚어온 지방의원 의정 연수의 경우 과거에 비해서는 좀 개선이 됐을지 궁금합니다. 정명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외유성 해외 연수 도중 안내자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요구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던 경북 예천군 의회. 해당 의원들은 결국 제명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어쨌든 무리를 빚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가이드님께도 다시 한 번 더 사죄드리고 국민들께도 사죄드리겠습니다. 이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은 확대됐습니다. 그렇다면 물음표가 붙어있는 지방의원 의정연수의 경우 과거에 비해 좀 나아졌을까? 출장 일정에 유명 관광지 탐방은 여전히 필수 코스고 당신이 팔려가지고 박물관을 더 봤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 배우자와 함께 연수 일정 일부를 동행하면서 구설에 오른 지방의원도 있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한 것은 그거 맞아요. 식사나 뭐 하실 때 이거 그분이 돈 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연수를 떠났다가 기내 음주 소란에 동료 의원들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등 문제는 천태만상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강하게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4년 전 의원들의 연수 셀프 심사를 막고 부당한 연수에 대해선 비용을 환수 조치하는 등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도 이를 적용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 됐습니다. 연수 자체의 당위성이 부족하다 보니 보고서는 통과 의례 정도로 여겨지고 정책으로 연결되는 사례도 드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선진지가 많지 않다. 일단 그렇다면 좀 횟수를 줄이더라도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연수나 내용들을 좀 투명하게 운영해서 이제라도 시민 눈높이에 맞게 내실 있는 제도적 보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지방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지역의 현안과 민생을 챙기는 일입니다. 지역마다 현안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핵심인데요. 네, 경기도의회 의정활동기구인 의정정책추진단이 이번에는 부천을 찾았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군별 정책과 현안을 파악하는 경기도의회 자체기구 의정정책추진단. 지난해 11월 첫 선을 보인 이후 지역별 정책 현안 500여 건을 발굴했습니다. 도민 불편 사항이나 민원 등을 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발굴된 현안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구현될 수 있는 이 현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시급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 중장기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논의하고 준비할 예정입니다. 부천의 지역 현안은 모두 24건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는 작동군부대 문화재생 사업과 공항소음 대책, 지역화폐와 상권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경기도와 협력에 대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전달회가 정말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달 문을 연 웹툰 융합센터의 기반시설을 추가로 조성하는 과제를 비롯해 기반시설 조성 관련 추가 운영을 위한 사업비 특별조정경부 5억원을 지난 8월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들어서는 부천 R&D 종합센터 내 도시통합관제센터 공사를 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부천시는 판단했습니다. 시민 안전을 도모하는 본 사업의 시설 구축비 485억 원 중 2023년 2회 추경까지 23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248억 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역으로 찾아다니는 경기도의회식 정책 발굴, 오랜 민원과 지역의 수건 사업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난 11일 공항소음 대책과 도민 생활권 보장 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김포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수는 한 해 16만여 대를 기록했고 오는 2035년에는 그 수가 22만 5천여 대까지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김포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35만 4천여 세대는 매일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항 소음 피해 현황과 공항 소음 대책 사업의 문제점, 향후 필요한 대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토론회 참석자들은 주민들의 피해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주민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홍원길 경기도 의원은 공항소음 대책 주민지원센터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포 시민들이 어떤 기준의 보상을 받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웨클이라는 소음 단위에서 LDN이라는 소음 단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피해 보시는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공개적이고 투명한 자료를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제 첫 번째 목적이고요. 인천에 건설되는 고속도로 공사 규모가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지역 고속도로 추진 현황 자료를 보면 오는 2024년부터 2032년까지 인천대로 지하화를 비롯해 계양 강화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 안산 구간, 인천 서울 지하고속도로와 제2경인선 문학나들목에서 석수나들목 확장 공사가 잇따라 추진됩니다. 또 민간 투자 사업인 서창 김포고속도로와 제4경인 고속화도로까지 포함하면 모두 7개의 고속도로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공사의 총 연장반도 127km에 달하며 총 사업비는 9조 9천일억 원 규모로 1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최근 4년간 마약 사범이 1.5배 증가한 가운데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장성숙 인천시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인천시의회 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인천의 마약 사범은 지난 2018년 661명에서 지난해 1,004명으로 51.8% 증가했습니다.